네, 좀 전에 예고 드린 대로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일 마감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분기였죠. 회계연도 4분기 기준 실적을 발표했고 이후 시간에 걸해서 낙폭을 확대하다가 낙폭 좀 줄여서 마무리를 했던 바 있습니다. 간밤 정규장에서는 기술주 전체적인 랠리를 보이는 가운데 1%대 하락을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였는데요. 실적은 어떻게 봐야 하고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리서치센터 김수진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제 한 24시간 정도 지났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네네네. 실적이 발표됐는데 일단은 뭐 뉴스상에서 많이들 확인을 하셨겠지만 전분기 실적의 주요 포인트들 숫자로 좀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한번 볼까요? 애저 성장률,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성장률이 고정 환율 기준으로 30%로 예상치를 부합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28에서 9%라고 하면서 예상을 하회하면서 주가가 실적 발표 직후 시간 외에서 7%까지 빠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근데 이런 이유가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서버가 부족했기 때문에 성장이 제한됐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유럽 시장에서 비생성 AI 관련 매출이 부진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 AI 산업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조정이 있다면 그것은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인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주셨어요. 정리하자면 뭐 좋지 않은 가이던스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네. 앞으로 나아질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본다면 조정은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실적 발표 직후에는 시간에 걸해서 주가가 7%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성장률에 대한 실망, 이게 핵심적인 이유로 꼽혔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배경을 좀 보죠. 우선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 네. 성장률이에요. 저희가 2017, 18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를 주도해온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 AI 시대가 됐는데 생성 A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저희가 인프라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성장률이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였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그림이 사실 이번 분기에 다시 꺾이면서 전 분기에 31% 성장했었는데 이번 분기에 29% 변동환율 기준으로 29% 성장을 하면서 실망감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률이 꺾인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피크아웃인 네,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성장의 속도가 둔화된다는 네, 건 네. 결국은 이제 저희가 성장 가능성을 보고 점수를 주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사실 마이너스 요인일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주가가 반영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또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성장률이 꺾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시장이 이제 시간 외로 7% 빠지다가 사실 한 1%에서 2% 사이 하락 마감을 네. 했죠. 근데 물론 시장이 굉장히 강했고, 근데 이제 시장이 굉장히 강했던 것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영향이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 못한 이유가 데이터 센터 서버가 부족했다. CPU와 GPU 서버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는 굉장히 넘쳤는데 그 수용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캐펙스 투자를 전년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늘릴 것이다. 그래서 네. 138억 달러의 캐펙스 투자를 했고 다음 분기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캐펙스 투자가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클라우드의 성장률이 꺾인 건 그러니까 뭐 수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네. 우리가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 네, 해서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할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 뭐 투자하는 만큼 돈은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낙폭을 축소하는 원인이었고 또 여타 엔비디아 등의 주가가 강했던 원인이기도 했고. 네. 그래서 네. 특히나 구체적으로 자기네 캐펙스의 50% 정도가 CPU와 GPU를 구매하는 데 쓰이는데 네. 이것은 수요에 따라서 변화되는 부분이다.
그 나머지 50%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건설 비용, 혹은 뭐 데이터 센터를 리스하는 비용인데 구체적으로 서버 비용이 한 50% 정도 네. 되고 여기는 앞으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펙스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네. 그로 인한 수익화도 계속해서 진행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뭐 좋지 않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음을 이야기했던 부분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그 지난 분기 성장률이 꺾였던 거 클라우드 네. 그것도 이제 좀 부담이 됐습니다만 전체 사업부에서의 가이던스가 조금 부진했던 것도 시장은 부담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았다라는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왜냐면 지난 2년 동안 사실 생성 AI 시장을 주도해온 그렇죠. 종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이던스라는 거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측정한 값의 평균치인데 저 시장에서 만들어진 네, 수치인 만들어진 거죠. 수치인데 네. 그 숫자가 이제 조금 부담스러웠던 포인트가 있고 이게 아무래도 전반적인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실적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연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모든 그런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 부족이 사실은 전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성 AI와 관련되지 않은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유럽 부진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요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유럽 같은 경우가 요즘 빅테크 공격을 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네, 빅테크. 그렇죠. 왜냐하면 유럽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생성 AI 관련 기술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런데 이제 생성 AI 산업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뭐 시간의 문제이지. 네, 그럴 시간이 것 지나면서는 조금 이제 유럽 쪽에서도 뭔가 따라오는 팔로워들이 생기면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 서버 부족한 건 앞서 이야기를 했던 캐펙스 투자가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역시 또 네.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네, 할 것 같고 맞습니다. 요 하면 이제 뭐 전분기 실적에 있어서의 성장률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지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네. 라는 것이고 가이던스 역시도 일맥상통하는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고 하면 주가가 뭐 출렁인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결론이 또 결국 나오게 되네요. 네, 사실은 생성 AI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는 2012년 정도부터 네. 오피스를 구독 모델로 전환을 하면서 서브스크립션 매출 통해서 모멘텀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7년부터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통해서 강력한 모멘텀을 받았었는데 네. 이제 그 모멘텀이 끝나고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의미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올해 하반기에 더 가시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주가가 좀 부담스러웠던 네. 상황이다 보니 어느 정도 좀 보합하는 국면은 좀 지속이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매크로 상황과 다양한 어떤 새로운 뉴스들을 통해서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내신 리포트에서는 목표가를 살짝 하향하기는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 전망치가 조금 하향 조정이 됐다 보니 목표 주가를 하향을 0.8% 네. 아주 미세한 수준으로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이제 멀티플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할 때 멀티플을 3개년 평균 PER을 제시를 하는데 PER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네. 생성 AI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래서 이제 큰 폭의 조정은 아니고 0.8% 하향 조정한 519달러로 제시를 하고 투자 의견 매수 유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 커지고 있는 시장인 만큼 뭐 투자의 속도 또 인프라가 따라붙는 속도 이런 것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못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당장 숫자가 기대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고 네. 그에 대한 실망을 시장은 좀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수치를 반영해서 목표가는 살짝 낮춰 잡았습니다만 여전히 밸류는 높게 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살짝의 조정이 있었을 뿐 매수익은 여전히 유지한다라는 판단이고요.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또 담아가는 전략이 유의미하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김수진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